자, 이번엔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동학개미분들이 펀더멘탈, 즉 기본적 분석에 접근하시기보다는 테크니컬 분석에 더 접근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전문가를 모시고 과연 전문가들은 어떤 분야를 분석하시는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 위해서 유안타증권의 정인지 연구위원님 직접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펀더멘탈 분석보다는 조금 테크니컬 분석을 더 많이 하신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기술적 분석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 한번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차트 분석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차트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최선의 정보를 가지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해서 만든 결과거든요. 예. 우리는 그 차트를 보면서 단순히 뭐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라기보다는 이 움직이는 패턴들을 보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가격대가 되게 중요한 가격대고 그런 거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 시점을 잡으면 좋을까 또는 방향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분석 기법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연구위원님은 뭐 장기간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년 가까운 긴 시간을 이제 분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S&P 시장을 먼저 한번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차트를 좀 보시면서 설명드리자면 뭐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신고가 경신하면 뭐 새로운 상승 국면이고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한 4월 정도부터 계속 조정이 있었죠. 한 2달 가까이 조정을 거치고 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 박스권 형성하고 상승 목표치를 보면 그 박스권 크기만큼 형성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연초에도 여기 이 박스권 형성하고 3월달까지 돌파하고 나서 그 크기만큼 올라가고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200포인트 박스를 형성하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한 4,450포인트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여기서 이제 페일류라고 그러죠. 이제 상승에 실패하고 다시 조정으로 진행이 된다면 4,250포인트, 그러니까 돌파된 이전 고점대를 만약 이탈하는 모양이 나오면 이제 추세의 어떤 훼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같이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뭐 오늘도 주가가 뭐 14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미국 시장이 아직 고점을 안 쳤는데 왜 미리 한국에서 걱정하냐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구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물론 이번에 고점 돌파해서 또 한번 누르는 그런 시장도 예견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하방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에 조금은 또 무게중심 두른 쪽으로 제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제 코스피도 계속 이제 언론에서도 신고가 경신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게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돌파 후에 좀 상승 중이긴 한데 생각보다 탄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고점 돌파 후 나타나는 패턴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장이 되게 강할 때는 바로 그냥 날아가는 모습 보이죠. 작년 11월 달에 그랬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모습이냐면 돌파를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주춤주춤 하면서 다시 이제 플랫폼을 만든다 그러죠. 약간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한국 시장은 약간 그런 모습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볼 때 한 뭐 기준선은 한 3,250포인트 정도. 원래 우리 1월 11일 고점이 3,266포인트였는데 약간 여유를 두고 추세선까지 고려하면 3,250포인트 정도를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까지 깨고 내려가면 이 신고가 근육도 사실 이제 페일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가 연초부터 진행된 횡보 국면이 연장되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장기 평선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상승 중이기 때문에 조정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은 좀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뭐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라면 아마 횡보가 이어지는 걸로 그리고 3,250이 지지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박스 크기라면 한 3,400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연중 박스 크기만큼 상승한다면 한 3,550 정도 볼 수 있겠는데 네. 그 언저리 정도를 일단은 좀 목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말 우리 이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그쪽을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방금 지적을 해 주셨지만은 연구위원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생각보다는 강하지 못하다. 네네. 그것이 제가 보니까 003번입니까? 대형주가? 예. 대형주가 003이고 0045가 이제 중형주, 소형주인데 코스피 시장은 또 완전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코스닥 시장.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닥 시장 우리가 참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뭐 121일평선 전 이 일봉상으로는 그 121일평선 중요하다 보고 있는데 네. 요 부근에서 이렇게 계속 갈 때마다 이제 지지를 받고 추세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오고 있는데 고점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어저께 종가로 만든 자료인데 그랬죠. 예. 오늘 뭐 신고가 좀 경신을 했고요. 네. 요 위까지 보면은 한 1,050포인트 정도로 목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좀 상대 좀 강하고 이미 여기 또 전고점도 넘었고 그래서 추가 상승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모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코스닥 시장이 오늘 연중 신고가 지난 4월 19일 날에 1031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제 그 말씀 드렸는데 아마 그것이 기술적 분석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거래소 시장이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죠. 전기전자 업종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는 이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차트만 보고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래 주시죠. 일단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추세예요. 네. 연초부터 완만하지만 어쨌든 하락 추세입니다. 고점 저점이 낮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121선 이평선도 이탈했습니다. 제가 이 121선이 경기선으로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탈이 됐어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만 말씀을 들으시면 하락 추세고 121선도 이탈했으면 하락이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시장이 약하면 121선 이탈하고 이러면 장이 급하게 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안 빠지고 계속 버티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지금 5월 저점 이후로는 사실상 이게 완만하지만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대라고 볼 수도 있는 가격이고 또 하락 추세랑 121선 저항에 맞고 요새 최근에 또 며칠 동안 좀 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방향성을 논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같으면.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서 뭐 기술적으로 뭐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좀 딱 부러지게 답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이긴 한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21선 여기서 만약에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면 의외로 이게 다시 이제 좀 시장 흐름이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은 요 장기 하락 추세선을 이제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강하게 오른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하락은 아닌 모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요 추세선이랑 뭐 30일 이평선인데 이 이평선들 모인데 좀 구름대 하단을 이탈을 하면 다시 뭐 이렇게 채널 하단선까지 조정받을 수 있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좀 방향성에 대해서 콕 집어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런 분기점을 보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연구위원님 그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상태입니까? 파워포인트. 실시간은 아니시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은 결국 방금 전에 보셨던 전기전자 업종은 삼성전자가 거의 절대적 영향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올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삼성전자만을 이제 머릿속에 있으실 거니까요. 삼성전자만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물론 방금 전에 모습과 거의 유사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연구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역시 이제 약간 이제 현재까지의 흐름은 좀 좋지는 않죠. 계속 이렇게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전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안 밀려주고 바닥을 잡아주면 조금은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탈을 하고 추가로 하락하면 뭐 이런 흐름이 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그래서 저도 늘 이제 거래소 시장을 볼 때는 삼성전자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가 말 그대로 8만 원대를 계속 지켜준다면 아까 말씀하신 122평선 지켜준다면 오히려 9만 원까지 가는 건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낙관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받는 그 업종이죠. 서비스 업종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업종 뭐
계속 뭐 신고가 내고 있고 최근에 단기로는 좀 쉬고는 있는데 업종 지수로만 놓고 보면은 여기 이제 1,700에서 2,000포인트 정도까지 요 박스를 뚫고 올라와서 목표가 2,300포인트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지금 2,262포인트를 찍고 이제 조정 중에서 한 2,000포인트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0포인트 정도 상승 여력은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강한 상승으로 봤을 때 그 이상의 단기적인 상승은 좀 어렵지 않냐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앞에 보시면 이 고점대가 돌파된 고점대가 지지가 되면서 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2,000포인트 정도가 되면 네. 굉장히 좋은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기전자에서 대표 종목이 삼성전자였다면 서비스 업종의 대표 종목군은 뭘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예. 네, 카카오 네이버. 아무래도 요즘 우리 동학개미들이 가장 힘들어하시고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신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카카오 네이버 잠깐 살펴봤더니 여전히 카카오가 71조 원으로 유지하면서 네이버를 이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구위원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웨이트 비중 조절을 한다면 카카오하고 네이버 물론 뭐 어떤 게 더 많이 오른다 그런 개념보다는 양사를 놓고 볼 때 비중 조절을 한다면 몇 대 몇 정도로 비중 조절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뭐 카카오가 조금 더 이렇게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 약간 정도 우위를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뭐 제 기회는 그것이 아마 한 6대 4 정도 카카오를 조금 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카카오가 더 강하고 좀 그 뭡니까 호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 뭐 카카오는 좋고 네이버는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오히려 비중 조절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많은 동학개미들 관심 있는 업종이죠. 금융업종입니다. 네, 금융업종도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금융업종은 사실 5월 이후로 계속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연초에도 이렇게 쉬다가 또 60일선에서 이평선들 모아서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나서 한 달, 두 달 정도 올라오다 또 쉬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일목균형표 구름대나 60일선이나 또 박스 하단선 뭐 이런 지지대들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은 뭐 오늘 뭐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조만간 좀 여기서는 이제 조정을 단기 조정, 중기 조정을 좀 끝내고 좀 단기로 추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은 상황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직접 리얼타임으로 보시는 시스템이 아직은 아니어서 제가 묻기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금융업종은 은행이 있고요. 예. 증권이 있고 보험이 있죠. 예. 제가 보험을 생명보험, 손해보험으로 분류 안 하겠습니다. 예. 은행과 증권과 보험 세 개 업종이 있는데 이 세 업종을 아마 우리 연구위원님은 머릿속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어떤 업종이 가장 그래도 좋은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증권 업종이 지금 증권. 예, 아무래도 시장이 좀 강한 상황이고 코스닥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은행과 증권과 보험에서는 증권 업종이 가장 좋은 쪽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은 은행 중에서도 사실 이제 우리 5대 은행이라 그럽니까? 5대 예. 지주 은행사, 예, 예. 뭐 KB라든가 신한지주, 우리 같은 쪽이 있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은행, 그렇죠? 지방은행 쪽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는데, 요 두 쪽에서는 어떤 게 조금 더 우리 연구위님의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뭐 은행이라면 대형주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주는 지방과 재경 그 5대 빅뱅크로 본다면은 대형주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건 물론 이제 탄력성 면에서는 이제 지방은행 쪽이 좋은데 반대로 또 조정 볼 때는 더 크게 하락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동학개미 여러분들 많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인지 연구위원님은 오랫동안 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말 20년 가까운 공부하시면서 우리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 뭐 주린이라 그러죠. 주식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또 동학개미 이분 중에서 이제 정말 기술적 분석을 공부해보겠다 하는 분에게 꼭 이러한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요런 그 팩트는 꼭 공부를 하십시오라는 거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실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이론적인 어떤 책을 보는 공부보다도
실전에서 매매를 하면서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뭐 책을 보고 공부를 막 해서 뭐 매수 신호대로 매매를 했는데 돈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뭐 기술적 분석이나 무슨 분석이나 사실은 뭐 맞춘다라는 확률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죠. 결국은 틀릴 때 얼만큼 방어를 잘 하고 맞출 때 얼만큼 많이 수익을 내느냐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계좌를 플러스로 만드는 관건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 매매 시점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원하는 대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소위 손절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네. 굉장히 막연한 얘기예요. 비유를 하자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 뭐 열심히 살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되게 막연하죠. 마찬가지로 손절을 잘해야 된다는 말도 되게 막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침들을 좀 책으로 엮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같이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제가 이 책을 썼는데 무슨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그 차트를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론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네.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론 같은 것보다도 그것도 설명해놨지만 어떻게 하면 뭐 어떤 매매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예.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절대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도 약간의 어떤 기술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실전 매매에서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정말 참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흔히 말해서 전문가면 뭐 성공 확률이 그래도 95%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주식은 오래 했다고 해서 더 적중률이 높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정인지 연구위원님 말씀대로 오래 하면 할수록 보호를 잘할 수 있다. 리스크 해지를 많이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으셔야지 반드시 테크니컬 분석이 뭐 100%가 맞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전반적인 좋은 말씀 해주신 분은 유한타증권의 정인지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